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 심영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심영기 원장님께서는요, 세포충전건강법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펴내셨습니다.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몸속에 전기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전기라고 하는 것은 노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몸속에 넣어주는 것이다. 우리 몸이 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 부족한 전자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 몸속에 전자가 사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왜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또는 각종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전이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뭐 집에 지방에 내려가면 많이 뵙고 그러는데, 1년 만에 뵙는 분도 있고, 자주 뵙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연로하신 정도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가끔 지방에 내려가거나 그러면 옛날엔 좀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여기저기 아프시다 그러더니 연로하신 게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생로병사를 누구나 다 겪는 거고 예. 또 뭐 병이 들고 돌아가시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예. 좀 덜 늙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 진시황도 옛날에 그렇게 참 대단한 그 황제도 이제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여러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역사에 나오죠. 이제 우리도 누구나 마음은 젊고 건강하게 살다가 별로 고생하지 않고 죽는 거를 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노화하고 또 전기 치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그거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럼 내가 얼마나 늙었냐 예. 그거 또 좀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예, 그런 게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실제로 태어난 생년이 비슷한 게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뭐 거의 뭐 대부분이 한 살 정도 차이 나지 대부분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만나보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휴 나랑 동창인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네? 와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저도 만나면 뭐 쟤 이렇게 머리가 허옇지?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염색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그냥 염색을 안 하고 머리가 허해서 어떤 사람 보고 너 저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리가 허옇고 막 그래서 산신령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좀 덜 늙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의 그 꿈이죠. 건강하고 좀 적게 늙고 좀 젊고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있다 죽는 거 그게 최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노화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치료 특히 LQO 요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과연 늙어가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걸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항노화요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1부를 하고 2부는 또 우리 한 박사님이 항노화 치료, 항산화 치료요법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그 진단을, 그럼 얼마나 늙었는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염색체 속에 있는 텔로미어가 얼마나 짧아졌냐. 이게 이제 양초 달듯이 다른 거거든요. 또 이제 만병의 주범인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흔히 뭐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할 때 검사는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따로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면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서론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그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돈키호테, 뚱딴지 같이 1995년에 하지정맥류를 국내 최초로 개원가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 최초로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병원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오늘의 주제인 엘큐어 전기 치료 세포 충전요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별명이 돈키호테 혹은 포스트 펭귄이라 그래서 다른 펭귄들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먼저 호락 뛰어내려요. 이게 이제 저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거는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성형외과 전문이고 그다음에 대한정맥학회를 2001년도에 하지정맥류라는 거를 주로 보는 학회인데요. 그걸 창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줄기세포 치료도 해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주로 이제 오랫동안 해온 하지정맥류, 림프부종, 그 다음에 줄기세포는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줄기세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난치병, 불치병 그래서 빅5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판정받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암성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봐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정의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슬라이드를 조금 주시면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한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정신적 또 사회적 건강이 같이 동반이 되는 걸 이제 건강하다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도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정신이 이상이 생겨 혹은 뭐 치매가 걸려서 못 알아봐 그러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어디 가면은 우리 동창들 중에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었고 어디 모이면은 꼭 싸워 나이가 들었는데 오랜만에 동창들 봤으면 되게 반갑잖아요. 근데 싸워. 이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는 친구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봐서 이제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영적인 건강한 거는 정상적으로 종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잘해서 건강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좋고요. 이단에 빠지면 또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혼적으로는 독서, 취미, 음미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하는 것들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는 적당한 운동, 뭐 좋은 먹거리 먹어서 육신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의사로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육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영적인 문제나 뭐 혼적인 문제는 이제 종교 생활이라든지 뭐 어떤 컨설턴트 어떤 또 이 사회의 리더들이 또 이끄는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좀 해보시고 의학적으로 이제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는 정신과에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종교적인 색채가 지나지 않아서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영적인 문제도 이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영적 치유라고 하는데요.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여러 난치병 환자들을 봤는데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이 사람이 표정이 어둡고, 그 다음에 자세가 삐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활력이 없고, 뭐 그래요.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서 산화 스트레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혼과 육도 같이 망가져요. 이 삼이 세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또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같이 망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가는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강의 정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 현상이 그럼 뭔가? 누구나 다 알죠, 노화 현상. 근데 이제 신체적인 노화는 눈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 노안이와 돋보기를 많이 써. 그리고 뭐 눈이 뻑뻑해. 이제 눈에 눈물샘, 눈 건조한 게 생기고, 코 같은 경우는 냄새 둔감해지고, 그 다음에 뭐 입 혀의 맛도 덜 느껴지고, 입술은 침이 이제 말라, 구강 건조증 생기고, 혀 움직임이 둔해지고, 발음이 불량해지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은 그 노인성 발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빡빡빡빡, 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들 그 특유의 그 발음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성대 이 열고 닫히는 게 이제는 굉장히 뻑뻑해지니까는 노인성 발음, 있잖아. 있잖아. 이렇게 나와야 돼. 있잖아. 이러면서 이게 아주 듣기 거북한 그런 발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는 뭐, 귀는 뭐 노인성 난청, 뭐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뭐 보청기를, 안 쓰면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 허스키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폐활량이 적어져서 가래 배출도 잘 안 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숨 쉴 때 쎄쎄 소리 나요. 노인네들의 이 숨이 이제 가파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제 걔는 위장이 빨리 망가졌는지 몰라도 부부가 같이 가서 1인분 시켜도 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식당 가면 2인분을 시켜서 1인분은 싸갖고 온대. 그런 경우, 실제로 우리 친구들 주위에서 먹질 못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식사량이 많이 줄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1교시 끝나면은 도시락 닦아 먹고, 그 다음에 3, 4교시 되면은 남이 거 먹는 거 좀 뺏어 먹고, 점심 때 되면 또 막 가 뛰어가갖고 그 매점에서 먹고 막 이랬거든요. 하루에 10끼 먹었던 것 같아, 막 잘할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탈나죠. 그래도 어쨌든 소화 능력 많이 떨어지고, 대장. 아이고, 대장은 뭐 항문 가략근이 약해져서 변실금이라 그래서 그냥 대변이 술술 나와요. 며칠 전에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그 변실금 있는 환자가 있어갖고 간호사들이 아이고 원장님 조금 이따 오세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환자분이 이렇게 좀 대변을 실수를 하셨네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항문 거군 증후군 치료받으시는 분인데 그쪽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미안해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의 증상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싹 이제 깨끗이 닦고 소독하고 그리고 치료해드린 적도 있고. 그분도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뭐 60대 후반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방광 뭐 옛날에는 아침에 늦잠 자도 소변 안 마려운데 아침 새벽 되면 깨서 소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생기면 이게 꽉 막혀갖고 그리고 방광양도 방광 사이즈가 줄어갖고 수시로 소변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도 그런 증상이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노인은 그냥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노인들이 고집이 이제 세져요. 자기가 살던 패턴을 버리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향적으로 변해. 편한. 친구들 가면 또 계속 또 궁시렁궁시렁 대고 그러면, 야, 저게 저 노인네가 시끄럽게 떠들기만 한다 그러고, 뭐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 틀어박힌 방콕 생활을. 그리고 범용성이 떨어지고 보수적이 되고, 그리고 가면은 이제 세대차 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껴주는 거 왜? 자꾸만 참견하지. 잘난 척하지. 뭐 이것저것 자꾸만 그러지. 그러니까는 노인 나오면 귀찮은 거야. 재밌게 노는데 분위기 망쳐. 눈치도 없어. 돈도 안 내. 그러니까 이제 왕따 되는 거지. 노인네가. 그리고 그러니까 삶이 이제 이렇게 점점 외톨이로 변해. 우리 친구들 중에 외톨이 많아요. 그리고 이
걔만 오면은 분위기가 싸해져. 왜냐하면 자기 말만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떠들고 그 다음에 호로록 가버려. 그러니까 걔가 오면 분위기 깨지니까 걔 있는 데는 안 가. 이게 노인네들이 이제 저도 이제 70이 좀 넘었으니까 이게 노인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거지. 삶이 즐거운 게 점점 없어져. 우울증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근데 이제 사람이 정신적 노화는 우리 동창들 만나도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얼굴도 젊어 보이고 활기차고 뭐 이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신적인 노화도 개인적인 차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화 현상 그렇고. 자, 노화는 이제 뭐냐면 세포가 늙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세포가 있으면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새 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분화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에너지 적으면은 새로 새 세포를 생산을 안 해. 그리고 모든 몸의 기관의 시스템이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나 질병 뭐 이런데 이제 감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 면역 떨어진 사람이 죽어요. 그냥 폐렴 와서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노인네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속도로 가느냐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집안은 그 집안 식구들 딱 모이면 나이가 8순이 되는데 팔팔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8순까지 모이지도 못하고 60이 넘어가서 산 적이 없다 우리 집은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또 생활 양식이라든지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다단하게 이제 노화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노화는 오늘 내가 40대처럼 팔팔했는데 내일 80대처럼 늙는 건 아니고 천천히 늙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논문에 의하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가 34세, 60세, 78세 이렇게 이제 고비가 있다. 쉽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40대 60대, 80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내 친구들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한다고 어저께 친구 만났는데 그래. 근데 운동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과도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닌가. 뭐든지 과다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운동선수들, 하여튼 격한 운동을 한 사람들, 쉬지 않고 운동한 사람들을, 운동선수들은 노화가 빨라서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안도 빨리 오고 그런 수명도 짧은 경우들이 많다. 그거는 이제 격한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잊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것도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고 외로움을 잘 느끼는 거는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는 돈, 명예, 권력 그런 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젊었을 땐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 들면 적당히 돈은 있는 게 좋지만 명예나 권력도 있으면 좋지만 대개 나이가 들면 다 이제 명예퇴직 그렇잖아요. 퇴직하고 이제 퇴직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최고고 근데 그 건강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즐겁게 노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젊었을 때 친구 좋겠지만은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저건데 이제 저희 동기나 몇 년 후배나 선배들 보면 동창들이 모이면 남자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당구 쳐요, 당구. 당구 치면서 또 싸워. 재밌게 치면 되는데 돈 내기 해. 근데 하여튼 친구들끼리 만나서 즐겁게 놀고 같이 수다 떨고, 이런 얘기. 옛날에 왕년에 이런 건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냥 당구 치면서 옛날 얘기하고 취미생활 얘기하고 그런 게 다 이제 재미난 거죠. 다음.
노화의 원인 현상은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트레스 불안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추신경, 말초신경, 교감신경이 신경계통이 긴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순환장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세포 내에 그 산화가 증가된다. 그리고 피로가 너무 과도하면 젖산이 축적이 돼서 근육이 긴장되고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순환이 저하돼. 체액순환 저하라는 게 림프순환이죠. 그다음에 노화 속도가 증가된다. 그다음에 이제 원인은 지구 생태계. 그래서 자외선이 증가하고 뭐 전자제품의 전자파가 증가하고 뭐 정전기 환경이 증가, 공기 중에 음이온량이 감소하고 생명체 산성화, 뭐 산화가 된다. 이런 이제 환경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환경 오염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은 빨리 죽겠죠, 아무래도요. 그죠? 네. 핵 저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산성체질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 활성산소 생산이 증가돼서, 보통 한국인의 70%는 산성체질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현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고 유전자가 불완전해지고 텔로미어 길이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적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 변형이 생긴다는 거고, 단백질 안정이 안 되고, 불규칙적인 영양소, 인식 자체가 이제 불규칙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활성산소 증가하고, 세포 노화되고, 줄기세포가 고갈이 된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노화, 늙으면. 다음. 노화에 대한 진단은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요. 텔로미어 길이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유전자 DNA에서 텔로미어. 활성산소 농도 검사하는 건데, 이게 보험이 안 되고요. 텔로미어 길이 측정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관심이 있을 때 하면은 검사비는 한 1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활성산소 농도 검사는 이제 보험이 안 좋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좀 수시로 해보는 게 좋고, 회당 10만 원이고 어떤 보험도 안 됩니다. 현재 제가 다 알아봤더니.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알 수 있는 게 NK 세포라고 그래서 면역 세포잖아요. 그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도 할 수 있고, 뭐 알러지 특이 항체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알츠하이머 치매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늙은 거에는 관계없고 다른 질병이 있나 없나를 봐주는 검사라, 주로 이제 노화에 대한 진단은 텔로미어 길이하고 활성산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염색체 끝단에 있는 거, 텔로가 끝이란 뜻이거든요. 끝단에 있는 저기 빨간 거, 그런 게 이제 텔로미어인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져요. 그래갖고 쭉쭉쭉쭉쭉 짧아지면은 이제 이 DNA 변형이 일어나고 노화가 돼서 세포가 죽게 되는 건데, 40대 되면은 이제 뭐 보통 20대, 40, 보통은 이제 질병 개념으로 봤을 땐 40대 되면은 보통 40대까지는 건강하죠. 근데 40대부터 노화는 뭐 시작은 그 전부터 된다고 하지만 40대 때 많이 노화가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통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그 다음에 좀 이제 60대 되면은 고지혈증, 난청, 뭐, 그 다음에 이명, 노안, 허리 통증, 뭐 무릎 관절,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암이라든지 중풍, 치매, 우리 동기들 중에 지금 제가 70 조금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60대, 70대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 면역력이 강해서 자기 몸이 튼튼하고 면역력이 강해갖고 감추어졌던 병이 발현하는 시기가 60대 환갑 넘어서는 생기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동기들 중에 의과대학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도 마찬가지인데 10%는 없어요. 이 세상. 아, 돌아가셨다? 근데 네. 뭐 사고로 죽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암이 가장 많은 그 사망 원인이고, 두 번째가 중풍, 뇌출혈, 이렇게 되고, 사고로 하는 건 뭐 그는 뭐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 동창이라면 전부 다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10%는 이미 빠이빠이 했고, 그리고 지금 15%는 암투병 중이에요. 의사들도 암투병 중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사실은 자기 몸 안 아끼고 환자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도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만 열심히 파고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건강을 돌보는 건 오히려 의사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따라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게 아닌가. 의사들 자신보다도 그래서 이건 직업에 상관없이 의사라고 해서 더 오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일반 이 사망률이나 암 발생률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의사라고 더 잘 사는 거 아니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는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 이렇게 잠깐 보면 얌색제 꼬리고 까맣게 그려놓은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세포 분열하면서 짧아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아지면은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이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세포 분열할 때는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 물론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 여성분들은 뭐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쉽게 출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포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그러면은 자식을 출산할 때 10개월 동안 이제 이 뱃속에 갖고 있다가 내보낼 때 엄청나게 힘들게 힘을 써서 내보내잖아요. 그만큼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분열할 때는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해서 텔로미어가 이제 짧아지는 거에는 어떤 병이 있을까 하고 뭐 이제 점점. 근데 이게 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원인은 뭐 아까 노화의 원인하고 똑같아요. 산화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약물 오남용, 환경 오염, 만성 질환, 비만, 우울증, 기타 모든 병이 텔로미어를 짧게 해주는 거니까 암 발생 원인하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원인하고 그다음에 전기 세포 방전되는 원인하고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 몸에 나쁜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의사들이 뭐 누가 전문으로 했든지 간에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뭐 과음, 뭐 과식하는 거 안 좋고 산화 스트레스, 약물 오남용, 그다음에 환경 오염, 만성 질환, 비만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병의 원인이다. 근데 이제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들 쫙 봤더니 뭐 다 병이 있더라는 거죠. 심혈관 질환, 치매,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황반변성, 뭐 면역기능, 피부 노화, 피부가 짜글짜글짜글하다 이거죠. 늙었고 그리고 만성 COPD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거 걸리면 못 고치잖아요. 이러는 거죠. 골다공증. 그 다음에 뭐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져 있더라. 병이 들면 텔로미어도 짧아지는 거예요. 검사는 피를 뽑아서 전문 염색체 검사하는 그런 이제 특수 기관에 보내면 텔로미어 길이가 이렇게 딱 왼쪽 도표처럼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 육체의 나이는 뭐 70세인데 텔로미어 길이가 몇 살이라서 뭐 한 60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젊은 거잖아요. 근데 50세로 낳았다 그러면 무지하게 젊게 사는 거 그런 거예요. 텔로미어. 그리고 텔로미어가 너무 짧았다. 지금 뭐 자기 나이가 지금 40세인데 텔로미어가 70세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특별히 아픈 건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종합검진이나 이런 걸 해서 혹시 숨어 있는 병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거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텔로미어 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염색체 나이하고 내 생체 나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검사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제 여기 이제 그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뭐 건강검진에 특별히 항목이 있는 거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싼 건강검진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건 이런 건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뭐 개인적으로 몇백만 원 건강검진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CT, MRI 찍고 그럴 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요것만 따로 검사할 수도 있고. 그럼 노화의 원인은 뭐냐? 이제 오늘은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화 환원 반응은 그래서 노화의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다.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에 노출되면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좀 독해갖고
여기저기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좀 깡패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여기저기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자로 좀 써놨는데 어렵긴 한데 전기 충전을 하면 건강 장수가 되고 전기가 방전이 되면 체약 다병. 그래서 체질이 약해지고 병이 많아진다. 이거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병원에 써 있는 전기 치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제가 방문했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뭐냐? 활성산소가 도대체 뭐냐? 산소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네. 그죠? 근데 활성산소는 얘는 정상적인 산소가 아니고 되게 좀 난폭한 산소, 그 깡패 같은 산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체내 산소의 대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이제 부산물인데 많으면은 생체 조직을 공격해서 세포를 망가뜨리게 하고 그리고 비만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산화력이 강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하고 이게 또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 반에도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이 그 모범생들만 100% 있으면 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보면 한 5% 10%는 좀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니까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색이고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또 걔네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모범생들만 있으면 빨리 재미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동창 중에 진짜 깡패가 있고 양아치가 있고 그런데 진짜 깡패는 수원에서 유명한 깡패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아주 반갑게 좋아하는데 또 양아치가 있어요. 양아치는 걔는 인천이야, 인천. 근데 양아치가 진짜 깡패 앞에 가면은 까부지를 못해. 고개 팍 수그려. 그러니까 이제 이 활성산소가 이제 깡패나 양아치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모범생들은 이제 이런 데 끼지는 못해. 그 활성산소가 세포에 주는 스트레스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산화 스트레스는 뭐 뺏는 거야. 전자를 뺏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활성산소는 도시락을 애들이 많이 싸왔는데 맛있는 반찬 다 뺏어 먹는 거야. 그죠? 예. 뭐 여자들도 그랬나요? 뭐 학교 다닐 때 여자들도 이렇게 뺏어 먹고 그런 활성산소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있겠죠. 그러죠? 남자나 여자나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여성들은 뭐라 그러나? 여성들도 양아치라 그러네. 그러겠죠. 어쨌든 뭐 활성산소 증가되는 원인을 도표를 보면 이제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도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PPT 띄워주시고요. 네, 예, PPT 네. 보면은 그림만 그냥 보셔도 돼요. 위에서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오염된 음식물, GMO 식품은 뭐냐면 gene mutated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식품 중에 굉장히 한 게 꽤 있어요. GMO 식품 우리나라도 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보는데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자외선, X선 촬영.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방사선과를 한 친구들 중에 방사선과 의사 암 투병 중인 친구들이 다른 군보다 많아요. 역시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병원 운영할 때 방사선과에 가면 CT 굉장히 세죠. 엑스레이보다 훨씬 센 CT. MRI는 뭐 이제 자기장이니까 좀 덜한데 그러면 이렇게 명찰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녀요. 자외선 죄송해요. 방사선 피폭 측정 장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높으면 법적으로 쉬게 돼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후쿠시마에 그 방사선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형 식물이 나오고 DNA 변화가 돼갖고 동물도 그렇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죠.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 제가 뭐 약물 부작용 엄청 보는데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그래도 활성산소가 나온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크게 많은 것이 세포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질병 발생 원인하고 또 다 똑같아요. 다음.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잠시 도표를 보면 산화는 뭐냐면 이 전자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화는
전자를 뺏어버리는 건 뺏기는 거야.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득하는 거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를 저거 하면 순환이 떨어지니까 림프 슬러지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활성산소나 림프 슬러지나 같은 원인 제공은 활성산소가 하고 순환이 떨어지니까 결과는 림프 슬러지다. 그리고 림프 슬러지는 전기적으로 방전, 이제 절연이 돼 있는 상태니까 질병을 더 악화시킨다. 이게 이제 다 같은 맥락인 거죠. 다음.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자식은 돼 있고,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이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음. 그래서 활성산소에 관련된 질병은 어떤 게 있느냐? 활성산소는 혈관 산화 스트레스가 오면 활성산소를 유발시키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지고 과산화 지질 생산이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생리적으로는 혈관 파괴, 그다음에 세포 DNA 파괴, 뇌신경계 파괴, 피부 노화, 검버섯 기미 주근깨, 그래서 암, 만성질환, 비만, 노화의 주범이다.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그 활성산소 언제 검사하느냐? 만성 증세가 있으나 여러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고 과도한 음주 흡연, 최근에 염증 질병을 심하게 앓은 경우, 임산부 비만인 경우, 만성 피로, 우울증, 편두통, 불면증,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더 어둡거나 늙어 보인다. 뭐 약물을 많이 복용해서 약물 부작용이다. 약물 중독이다. 공해 지역 근무한다. 수질오염, 공기오염도 환경오염에 장기간 노출됐다. 자기 식이요법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활성산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상일 때도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해보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 검사는 이제 토스 검사, 타스 검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비세법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 그 혈액 검사 센터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A, B, C, D, E, F로 나와요. 그래서 A가 제일 좋은 거고 F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A 학점은 좋은 거고 학점 순으로 F 학점 맞으면 낙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A, B, C, D, E, F 해갖고 빨간 쪽으로 나오게 되면 검사 결과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항산화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땐 수시로 항산화 검사를 해보는 것도 삶의 지혜다. 그렇죠. 네. 세포 정리학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다음. 모든 세포는 전기작용을 한다는 게 이제, 그리고 모든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세포에서는 전기작용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저런 크랩스 사이클을 뱅뱅 돌면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데, 중간에 매연처럼 되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게 활성산소다. 이 자동차 매연가스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그래서 세포에는 이제 이런 전기작용에 의해서 이 세포 막에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북대문 그래갖고 사통팔방으로 세포 하나에 뭐 150개 정도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도 대표적인 거고, 인슐린 펌프도 인슐린도 펌프가 있어요. 인슐린 리셉터 펌프. 그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 리셉터 펌프가 망가져갖고 세포로 못 들어와서 세포는 굶어 죽고, 이 세포 바깥에 이 피나 림프 쪽도 굉장히 혈당이 높은 거죠. 그걸 당뇨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이제 전기작용인 거예요. 포타지움, 칼륨, 나트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에 왔다 갔다 해서 전기작용을 해서 세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음. 그래서 이 이온 작용을 보면은 음이온은, 양이온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이온이 이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세포 안에는,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음이온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포 바깥에는
CL 염산이 많고 세포 안에는 춥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기작용을 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전기작용을 해갖고 쭉 보면 이제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치료를 해봐도 세포 충전 치료를 해도 젊은 사람 빨리 나. 충전이 잘 돼. 배터리가 새 거야. 배터리가. 근데 배터리가 낡았어. 그러면 이게 충전 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충전이 잘 되는 거는 알카리성 체질이에요. 그리고 세포가 잘 생겨. 충전은. 예. 세포 신성.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 전기가 많으니까 잘 새끼를 깐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면은 방전이 되면은 산성 체질이 되고 질병이 발생되고 100% 방전이 됐을 땐 세포가 죽어. 아니면 암으로 변해 살기 위해서. 양아치가 되는 거지. 깡패가 되고. 그죠? 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어. 근데 딱 보니까는 깡다고 하고 힘은 있어. 그 깡패들은 그러면 옆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조폭 이렇게 하면은 이제 뺏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서 먹고 사는 이 직업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먹는 직업들이 개미처럼 많은데 배짱이들은 그 일을 안 하고 딩가 하면서 뺏어 먹고 그러죠. 이제 그런 집단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정치가 집단이 이제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죠. 성실하게 일을 안 하고 새 혀치 갖고서 이렇게 놀리면서 이제 성실한 사람 것 단물을 빨아먹는 게 이제 정치가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믿지를 않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발 우리 병원에 오지 마세요. 네, 그래. 귀찮습니다. 꼭 얘기를 해라. 깎아주세요. 아니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면은 돈을 안 내고 그냥 간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렇. 100명 중에 2~3명은 좋겠죠.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어느 정도 충전됐나 이렇게 보니까 70에서 100mV지. 그러니까 70에서 100% 충전된 건 정상이다. 그리고 심장세포를 했더니 90에서 100% 충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는 암이 안 생겨.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암은 전자가 충분히 충전이 돼 있으면 암 절대 안 생긴다. 근데 우리 몸에 심장만 암이 안 생기고 암이 안 생기는 부분이 없어. 다 생겨.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뒤집다 충전을 하면 암은 절대 안 걸리겠죠. 항상 충전 상태로 유지하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핸드폰 보면 되게 웃긴데 제가 아는 사람, 주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100% 가깝게 하면서 사용해. 90%. 그리고 80%만 되면 막 불안해. 그런, 핸드폰 쓰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 불이 들어와도 아이고 저거 충전해야 되는지 하고 안 하고 있어. 충전기 없는 것도 아니야. 그 습관인 거야.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30 내지 50% 정도로 반 정도 빠지면은 뭐 배터리에 이제 전기가 빠지면 통증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256가지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눈세포, 코세포, 입세포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 빠지는데 자기가 유전적으로 뭐 어디가 안 좋아. 우리 집은 대대로 위가 안 좋아. 그러면 위장 증상부터 나타나는 거고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럼 자기가 무릎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5 내지 20% 완전 방전돼서 저기 핸드폰이 거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능이 정지됩니다 하고 빨간불 나올 때 되면은 암세포를 변해 이제 남의 거 뺏어 먹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몸도 똑같다. 우리 몸도 저기 2차 전지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사람이 팔팔하잖아요. 왼쪽은. 팔팔해. 이거는 이제 세포 내 음전화 상태에서 건강 좌우하고 세포 내 전기 에너지, 특히 세포 방전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쓰러지죠. 그죠?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게 이제 엘큐요법의 원리인데 충전을 시켜주면은 정상으로 간다. 방전이 되면 병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포 충전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 전기는 2차 전기고요. 우리 세포는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냐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있고 충전시켰다 또 쓰고 난 다음에 충전시키면 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차 전지는 충전을 또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건데 우리 몸은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충전 상태를 유지하면 새끼 쳐요. 세포가 새끼 쳐갖고 세게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신기한 거죠. 예. 전지는 세게 나오는 건 없잖아. 돈 주고 사야지. 그죠? 예. 전기가 떨어지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 적혈구가 뭉쳐서 혈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돼서 죽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전이 저하 증상이라는 게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됐다. 그러면 노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흔히 노인네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일어나잖아. 그 연극 배우들 노인 역할 할 때 꼭 그러잖아요. 네. 지팽이 짚고. 네. 그죠? 지팽이 짚고.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거야. 여기저기 관절도 아프고, 거기다 스태미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에고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화니까 뭐냐면 계속 방전된 상태로 살아왔다는 거죠. 다음. 네. 그래서 질병 발생의 악순환의 고리는 활성산소가 이 세포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생김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ATP 생산이 떨어져 갖고 세포가 방전이 되고 미세순환이 감소가 돼서 림프 찌꺼기가 축적이 된 결과가 나와 갖고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발생되고 섬유화 반응이 있다. 섬유화가 된다. 이거를 엘큐학 단계에서 다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기이기 때문에. 다음. 항산화요법은 이제 중요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규칙적인 운동하자. 그리고 어싱 요새 막 유행하잖아요. 예. 맨발 걷기 하고. 네. 그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싱도 꽤 이제 의미가 있다는데 제가 당뇨발이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림프 부종 있는 사람은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상처 안 생기게 조심해서 걷든지 아니면은 그냥 담그고만 있든지 막 거기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지 말고 다치지 않게. 예.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어싱 맨발 걷기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잘 자야 돼요. 충분한 수면. 이게 글림프라고 해서 뇌에 있는 림프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뇌에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파리하게 말라서 오는 분들은 불면증 있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말라 있어요. 예. 잠을 못 자는 게 장기간 유지가 되면은 글림프 작동 안 하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우리 병원 오면 림프 해독부터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영과 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내가 잘못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핏대를 울면서 같이 싸우는 사람 있잖아. 예. 어떤 게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을까요? 싸우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 죽이고 살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성질이라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손해보고 말지 뭐 똥 밟았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정신건강, 영혼의 건강은 더 좋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금연이라는 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해주자. 이게 과도한 음주는 뭐냐면,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술 진짜 많이 마셔. 앉은 자리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시작이야. 3병을 마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면서, 조금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마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술 잘 마시는 게 보니까 유전이더라고요. 술 잘 마시는 집안이 있다. 그러면 자기 형도 그렇대. 네. 그리고 자기 동생도 그렇대. 셋이서 모이면 소주 한 박스 갖고 좀 모자른데. 우와. 이야,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답답한 거야. 남들은 한 잔 먹고 해랑 하는데 자기는 3병 먹어야지 조금 반응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값 많이 들겠다, 진짜로. 그냥 한 잔 먹고 취해야지, 얼굴 빨개져야지, 술값이 아껴지잖아. 근데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먹어. 진짜, 그럼 되겠어요. 하여튼 뭐든지 지나치는 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요건 좀 오래 띄워주세요. 여기 화살표 살짝 빼주시고.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정지 화면하고 캡처해서 요거 프린트 해갖고, 프린트해서 이제 이 냉장고에 붙여놓으라. 아, 좋죠, 좋죠. 이거 오랫동안 틀어주세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이게 추석 선물이잖아. 제가 추석 전에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야. 이게 알칼리 산성의 재질인데 요걸로 화면 하면 잘 보일까요? capture하면? 조금 글자가 작긴 작지? 어쨌든. 예. 그래서 강산성, 산성, 약산성의 음식은 20%. 예. 그 다음에 알칼리성 음식은 80%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백색 식품, 백설탕, 흰쌀밥, 뭐 흰 밀가루, 흰빵 뭐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알칼리성 음식은 뭐냐 하면은 푸성기, 견과, 야채 종류가 이제 대부분 과일은 요새 또 우리나라 과일, 그 다음에 이제 천연 벌꿀, 천연 설탕, 뭐 이런 거, 당밀, 뭐 이런 게 이제 몸에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비싼 음식은 별로 없어. 그 과일이 좀 우리가 외국인 그 유튜브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엄청 비싼 게 뭐냐 그랬더니 과일 비싸고요, 빵 비싸고, 우유 비싸고, 고기값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고기 함부로 못 먹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싸대요, 그 가격이. 실제로 저도 독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그럴 때 독일 식당 가보는 스테이크 시켰어요. 스테이크 시키면 이제 보통 400g 나오는데 우와, 400g 엄청 많은 건데. 저는 650g. 이게 키가 크니까.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테이크 똑같이 독일에서 비슷한 양을 먹었다 그러면 한국은 2배야. 2배. 가격이. 무조건 2배. 예. 근데 이제 산성 음식은 뭐가 있냐 하면은 초콜릿. 초콜릿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선물로도 주고, 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안 주면은 뭐 상대방이 뭐 승질낸다나 뭐 어쨌다나 뭐.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조개류,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이게 강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걸리에도 자세히 보시면 아스팔트 인공감미료 메뉴에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 뭐 아스팔탐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강산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걸리 할 때 인공감미료가 다 조금씩은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좀 적게 들어있는 게 좋다. 그리고 백설탕도 이게 산성 체질로 하는 거고. 큰일 났어요. 저 꽈배기 좋아하는데 꽈배기에 잔뜩 묻히는 게 백설탕이잖아. 큰일 났어. 근데 좀 좋아하고 맛있고 자극적인 건 대부분 산성 체질로 가고요. 좀 맛없고 이제 뭐 좀 시금치라든지 콩나물 뭐 이런 거, 그냥 야채 이런 거는 조금 비교적 싸잖아요. 야채는 과일보다. 그런 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회식할 때, 그러면 우리가 회식할 때 그냥 시금치만 먹자 그러면은 혼나잖아. 그러니까 회식을 적게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되는데 참 그게 참 생활 습관이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강산성 체질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강산성에 다 있어. 맥주, 청량음료, 콜라, 뭐 치즈, 뭐 아이스크림. 밥 먹고 나면 요새 또 단 게 땡겨갖고 아이스크림 먹고 큰일 났네. 참. 근데 파스타 얼마나 맛있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줄여야 돼. 참. 저도 이쪽이 땡기는데요. 근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쪽이 땡겨. 특히 정크푸드 먹지 말라고 나 맨날 그러잖아요. 햄버거, 치즈, 이거 몸에 되게 나쁘다고 맨날 마르고 닳도록 하는데 젊은 애들 중독돼서 일주일에 한 번 햄버거 안 먹으면은 삶이 유지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저도 또 햄버거를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 자제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줄였어요. 피자도 한 달에 한 번 먹자. 이런 식으로 줄였어. 근데 참 이게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알칼리의 유혹? 아니지. 강산성의 유혹? 네. 강산성의 유혹. 알칼리성을 많이 먹어야 돼. 강산성. 이게 이제 강산성이 뭐냐면은 활성산소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죠? 다음. 항산화제 종류 복용법은 오늘 2부에서 우리 유명하신 우리 한상문 박사님께서 아주 스페셜하게 또 강의를 해주실 거라 저는 넘어가고, 병원에서는 이제 항산화제 수액들이 있죠.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네, 뭐. 진짜 많네요. 제가 이제 주로 처방하는 건 마이아스 칵테일. 여기에 고농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고요. 이걸 예.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연세가 드셔서 오신 분들은 진짜 알부민하고 아미노산 주사를 많이 처방을 해요. 예. 요걸 맞으면 조금 힘이 나시고, 특히 알부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미군 부대에 있을 때 미군 부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알부민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이제 연로하신 분이 이제 할 때 자식들한테 이제 소문은 들어갔고, 얘야 나 죽기 전에 알부민 한 대 놔두라. 그러면은 미군 부대에서 야매로 이렇게 흘러나온 거 있잖아요, 알부민이요. 예. 그거를 한 대 놔드리면, 근데 그때 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 알부민 한 병 값이 100만 원 정도 돼. 우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아, 그 당시. 무지 비싸고, 그 야매로 몰래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알부민이. 알부민이 이 사람이 혈청에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합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녹십자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부민 검사를 해서, 피 검사를 해서 3 이하면 보험이 돼요. 아. 그리고 3 이하가 되면은, 3 이하라는 게 말이 3 이하지, 제가 진료실에 앉아서 3 이하 된 사람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와. 아. 창백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대부분 휠체어 타고 오세요. 아. 그런 분들은 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어.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틀린데, 그리고 대부분 보험이 안 되시죠. 걸어서 오시는 분은. 네. 아유,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 뭐, 복지부 뭐 차관이 뭐 전화했으면 경직입니다. 뭐 이래갖고서 요새 난리 났잖아. 근데, 아유, 걸어서 오시면은 알부민 수치 높은 거예요. 이러고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 복지부 차관은 이제 뭐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나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근데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예. 아이, 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수액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드리고, 뭐, 이거 웬만하면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저 100억 주사 놔주세요. 네. 원장님, 저 신데렐라 주사 놔주세요. 원장님, 저 태반 주사 놔주세요. 왜요? 그러면, 저 간 나빠갖고요. 태반 주사 하면 간 나쁜 사람이 좋아요. 태반 주사 저도 많이 맞았는데, 보면은 이거 맞고 나면 엄청나게 졸려. 그게 간이 해독이 되면서 아주 잠을 깊이 잘 잡니다. 태반 주사 맞이. 그리고 또 림프 부종 환자가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 원장님, 저 셀레늄 주사 놔주세요. 그런데 어디서 요새는 인터넷 시대니까 셀레늄 주사가 이제 림프 부종에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장님, 저 비타민 주사, 비타민 D 주사 놔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링게로 안 되는데, 엉덩이로 맞아야 돼서 아플 텐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있어요. 원장님, 저 마늘 주사 놔주세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다 알고 오세요, 대부분. 티아민이구나. 네. 다 이제 항산화제고, 이제 영양제 종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링게르로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이제 놔드리고요. 여기서 베이스가 물에다가 이 주사로 들어가는 건 물에다가 물에 소금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요,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증류수에다가 놓으면은 큰일 납니다, 아파서. 그래서 생리식염수 베이스. 그러니까 생리식염수가 베이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미노산이나 이게 다 들어가는. 근데 콤비프렉스라는 거는 두 번째 있는 거 알고 콤비프렉스라는 건 지방, 단백, 뭐 이런 게 아미노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갖고 한 2-3시간 걸려요. 근데 가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이 링게르 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하얀색 우유 같은 거 있고 그거 있죠. 그게 콤비프렉스예요. 그래갖고 하나는 아미노산이고 그 하얀 뜬물 같은 거, 막걸리 같은 거는 저거예요. 지방이요. 지방분. 왜냐면
장기간 동안 못 먹고 굶으시는 분들은 허기가 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섭취가 안 되는 사람 그거라도 연명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콤비플렉스라 그랬고 우리 병원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오시는 환자분들도 70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 원장님 저 콤비플렉스 뭐 좀 맞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2-3시간 동안 푹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거뜬해졌다. 이제 한 달 있다 올게요. 또 그러고 이제 영감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맞으면 네.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뭐 보험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비보험이긴 한데 그렇게 뭐 거의 엄청나게 뭐 비싼 건 아니에요. 요새는 뭐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고 요새 저 같은 경우는 한 끼 식사가 10,000원. 그렇죠. 조금 넘죠. 지금 이 동네도 10,000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짜장면 하나 먹어도 뭐 거의 10,000원. 뭐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여기 평균 가격은 한 50,000원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의외로 싸네요. 저는 10만 원 이상 생각했는데. 아, 그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평균 5만 원. 평균 한 5만 원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서 뭐 보면은 젊은 친구는 딱 와서 얼굴이 벙 떠서 왔어 아침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원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걸랑요. 그래서 술 좀 빨리 깨는 주사. 그렇지. 뭐 그런 거 이제 좀 이따 우리 한 박사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는 뭐 넣어줍니까? 여기서. 아, 술이 많이 깨는 거는 일단은 그 탈수 현상 때문에 이제 골이 아프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지는 않고 주로 이제 마이아스 칵테일에다가 마이아스 칵테일 여기 이제 비타민 미네랄 많은 거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정보통이라 그러면 마이아스 칵테일에다가 자기들이 처방을 해. 마늘 주사를 마늘 주사 이렇게 따로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500cc짜리 생리식염수만 줘도 통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같이 완전히 만취돼 갖고 해롱해롱해서 오는 친구들은 500cc 생리식염수 주사 놔주면서 마이스 칵테일이 저게 무지하게 그 농도가 진해 갖고 이 주입통이 있어요. 아파요. 이렇게 혈관 따라서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같이 섞어서 주면 주입통이 훨씬 적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취돼서 온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치료가 이제 LQO로 전자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술 마시고 너무 고통스러운 날은 그냥 이 주사 맞는 게 그냥. 아니요, 술 마시고 너무 힘들고 속 부대끼고 그러면은 또 속 부대끼고 토하고 싶을 때는 그것도 토한 진정제를 주사를 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처방하면 훨씬 편안해지죠. 한 뭐 조금 맞는데 30분?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와, 이제 항상 눈치 보다가. 아니, 너무 힘드니까. 그래, 힘들 때는 한 30분, 40분 맞으면 되니까 점심시간 때 많이 와요. 다음 시간.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 이게 흥미로워. 이거는 이제 웬만한 여기 비타민 C 방송 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고용량. 이황재 박사는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 이황재 박사랑 뭐 저랑 너무 잘 아니까. 이황재 박사 고용량 비타민 C는 이제 암인 환자일 때는 먹는 거보단 또 물론 중요하지만 정맥 주사를 해서 고용량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가 빠르다. 그 비타민 C는 이제 이따 한 박사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먹는 거고 이건 주사인데 주사가 10g 뭐 10g씩 이렇게 10g 뭐 20g 이렇게 들어가요. 20g도 넣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이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인데요. 그거는 이제 암일 때 항산화 효과가 좋잖아요, 비타민 C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 그거는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타민 C는 인체에 축적이 되는 비타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축적이 되는 비타민은 A, D, E, K, 아덱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비타민 A, D, E, K는 축적이 되는데 비타민 C는 고용량이라 쭉쭉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그래서 이제 킬레이션 주사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킬레이션은 이제 이거는 이제
EDTA를 쓰는 건데 예. 중금속이 있을 때 예. 예전에 좀 많이 했어요. 그 아. 모바일 검사를 하면 중금속 네네.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EDTA는 여러 차례 시리즈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네. 이제 하긴 하는데 우리도 계속 정기적으로 해서 이거를 그렇죠. 천천히 드랍을 넣어줘야지만 이게 천천히 이 중금속하고 EDTA하고 예. 이렇게 결합이 돼서 소변으로 빠지는 원리죠. 예, 그래서 그런 예. 것도 하고 있고 뭐 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와인 한잔 하면서 와인 주사 맞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근데 진짜 와인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색깔이 그죠? 빨개서 이제 와인 주사라고 하는데. 색깔이 알겠어. 네, 네. 네. 비타민 D 주사도 이거 먹는 것보다 훨씬 이거는 네, 먹는 주사예요. 거는 맨날 먹어야 엉덩이 되지만 주사예요. 얘는 뭐 6개월마다 한 번이나. 네네네. 뭐 여러 그렇게 가지 맞으면 이제 돼요. 권장사항들이 조금씩 예. 틀리죠.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가정의학과에서 많이 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제 LQ요법은 세포 충전하는 방법이다. 여지까지 얘기했고, 세포가 충전이 되면 알카리성 체질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산성 체질이고, 모든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산성 체질이다. 암 환자는 산성 체질이라서 이 LQ요법을 암 환자들이 이제 구매를 해서 갖고 가서 매일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세포 재생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 전기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필요한데 물, 딱 같이 따라갈 게 물, 미네랄에 뭐가 들어가나요? 우리 한 박사님 항상 미네랄, 뭐, 태형, 칼륨, 마그네슘, 네, 네, 칼슘이 네, 네. 완전 기본이고, 기타 또 더 좀 네,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소금이잖아요. 예, 예. 네, 소금도 미네랄이 들어가고 3대 영양소. 그다음에 이제 산소. 근데 전기가 제일 이제 이게 엑기스가 남은 게 전기. 저런 것들이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가 돼서 전기가. 엑기스가 전기가 되는 거예요. 엑기스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갖고 다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한데 엑기스로 남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뭐 일하고 뭐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남는 건 뭐예요? 엑기스는 돈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땐 그죠? 이제 근데 그 돈을 너무 많이 벌라고 욕심부리다 보면은 건강이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이 다 날아가죠. 예. 그래서 인생이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엑기스다. 예. 마지막 저거다. 세포 재생을 방해하는 효소는 뭐냐?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고 뭐 그래갖고 톡 하면 이제 약을 주잖아요. 할머니들 오면은 약 몇 바가지씩 먹잖아요. 그래서 약은 독이다고 제가 아주 빨갛게 써놨어. 그래서 웬만한 약은 끊어버리라. 예. 그다음에 수술하는 거. 수술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건데 이제 응급상황일 땐 꼭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한약이 좋은 거는 한약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농약이 섞인 저렴한 거는 농약 그게 되게 높아요. 네. 예. 그다음에 영양 건강식품 다 좋습니다. 근데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건 좀 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고 이제 결과적으로 엑기스로 남은 거는 나쁜 거예요. 엑기스는 림프 슬러지다. 예. 이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원소의 엑기스는 전기고, 그 다음에 세포 재생 방해하는 엑기스는 림프 찌꺼기다. 림프 슬러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세포 방전은 산화가 된다. 활성산소가 있으면 세포 방전이 되고, 환원이 되면 세포 충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 너무 복잡하게. 네. 네. 다음. 이게 전자 소모, 요거 방전, 세포 방전 산화 똑같은 거죠. 이거 활성산소는 방전 산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시키고 체질이 어떻게 돼요? 산성 체질로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괴적이 돼. 근데 전자 공급을 해줘.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건 전자가 충분히 충전이 되는 거예요. 세포 충전. 그럼 항산화가 되고 세포 회복이 되고 알카리성 체질이 되는 거예요. 건설적이 되는 네. 거예요. 네. pH가 pH가 확 차이 높아지죠. 나네요. 네. 이게 네. 6.9 아니 이제 가지고 6.9 이하는 산성이고 네. 7 이상은 이제 알카리성이죠. 네. 네. 여기 우스핀, 자스핀 이거는 요거는 어떤- 세포의 이제 회전 그거를 보는 건데 스핀 랩트 라이트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돌아가는 게 이게 이 분자세 전자 도는 네, 전자 도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 건강 지표에 그렇게 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요 네.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다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넣어놓은 거예요. 네. 네, 이 전자 도는 방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LQ요법은 이렇게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의 결과물인 림프 슬러치, 림프 찌꺼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이온 분해를 해주는 거다. 네. 다음.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알칼리성은 pH가 높아요. 근데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제가 아까 7.4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게 알칼리성이고요. 만약에 8, 9 되면 죽어요, 사람은. 그죠? 알칼리성이 한없이 알칼리성이 좋은 건 아니고 예. 과요불급이에요. 살짝 높은 거 알칼리성이 좋은 거고 산성 체질도 쭉 이게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면 6.48 정도 되면은 암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볼테이지가 이제 네, 볼테이지도 이제 차이가 나고, 그리고 7.0에서 셀이 폴라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좌스핀, 우스핀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고요. 다음. 세포 분열에는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게 임산부가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세포마다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관은 10일에서 20일, 백혈구는 열흘, 적혈구는 4개월, 췌장의 베타 세포는 50일, 표피세포는 한 달, 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세 개. 그러니까 계속 이 간이 나쁠 때 6에서 12개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전기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기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 오시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밥 3끼 우리 먹잖아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은 거 영양소를 넣어주는데 그의 파이널 프로덕트, 엑기스는 전기인데 전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을 특별히 권하는 환자들은 암 환자하고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못 고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기를 먹어라. 기계 한 대 사갖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 제가 한동안 되게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줄기세포 치료하고 LQ요법을 비교를 해보자. 줄기세포 치료에 이거는 항암 치료 항노화에 검증된 효과가 없다. 근데 제가 검증한 건 신생혈관과 림프관은 생성이 되더라. 줄기세포를 했을 때. 그리고 병적인 상태, 암 환자인 경우 이럴 때 세포가 방전된 상태에서 줄기세포 집어넣으면은 그 땅바닥, 모래알 이런 데다가 씨 뿌리는 거 똑같다. 바위에 날린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옥토에다 뿌려야지 씨앗이 내려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전기가 하나도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스팔트 길에다 그냥 씨앗 뿌려는 똑같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줄기세포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매덕세포를 맞아야 돼.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불치병 환자를 일본, 중국의 원정 시술 아직도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그리고 국내에도 뭐 NK 줄기세포 병원 그래서 선전하는 거죠. 이거 현재까지 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강남에서 1회 치료에 500만 원 정도 돼요. 최소한도 10번 맞아야 돼요. 그리고 20번. 그러면 5천에서 1억 이상이고 중국 환자들한테는 뭐 그 브로커들이 3억을 불러서 1억은 병원에 주고 근데 깎자고 해서 5천만 원도 안 줄 거야 아마. 그리고 브로커들이 뭐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 눈먼 돈 데리고 와갖고 3억 받고 병원에 3천만 원 주고 2억 7천 지네들이 먹어. 그러니까 열심히 데리고 오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 일본에 또 데리고 가. 도쿄에 뭐 병원 뭐 어쩌고 대부분 불법 브로커들이 유혹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아는 선배도 일본 가서 파킨슨인데 맞고 왔어. 하나도 안 좋아졌어. 그리고 제가 한동안은 종합병원 할 때 NK세포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채취를 해갖고 NK세포를 증식시켜서 암 환자들이죠. 내추럴 킬러셀이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주사를 놔주면서 경과를 봤는데 암 환자가 완치되거나 좋아졌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왜? NK세포 집어넣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요새 응급실 뺑뺑이 뭐 어쩌고 그래갖고선 저기 군의관하고 공보위를 갖다가
큰 병원에 딱 갖다 놨어. 근데 얘는 나왔어. 얘는 어디에 주사 끊기가 있는지 간호사가 뭘 그렇지. 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예. 얘는 거기서 할 적응을 수가 못 해. 맞아요. 그 도태되는 거야. 예. 똑같아. 예, 예. 강민수 차관이 이제 아프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줄기세포는 저는 림프 부정할 때 림프관 생성되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했던 거고요. 예. 그래도 지금은 그 줄기세포를 안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아직도 NK세포 선전하는데 무지 많아. 그리고 비싸니까 거기를 불복 브로커하고 계약을 맺어. 네. 그죠?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는 좀 허구가 많다. 예. 그래서 아직은 줄기세포로 해서 질병을 치료했다고 확실히 저는 매일매일 논문을 100편 이상을 받아봐요. 미국에서. 네. 이게 줄기세포에 대한 거. 근데 뭐 확실하다. 그런 거 별로 보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LQ요법을 오른쪽에 이제 보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활성산소가 많아져. 활성산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조폭이라 그랬지. 네. 조폭, 깡패, 양아치. 그럼 전자를 뺏어 먹어. 그럼 세포가 파괴가 돼. 그래갖고 DNA가 바뀌어, 핵이. 그래갖고 질병이나 AID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암이 발생하는 거야. LQO 치료는 반대로 세포를 충전해주고 전자를 공급해주고 환원을 시켜서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세포 분열을 도와줘요. 네. 현재까지 전기 자극 치료기 종류는 200가지 이상인데 가격이 10만 원짜리부터 1억짜리까지 있어. 네, 네. 근데 LQ 줄기세포보다 훨씬 저렴해요. 네. LQ는 얼마냐? LQ 1000 모델이 2,200만 원. 네. 그 병원에 주로 공급이 되는데 개인이 써도 돼요. 예. 네. 지금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LQ 1000을 갖고 가서 집에서 하루에 3번씩 해서 난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예. 저희 상담하는 분 중에 네, 류마티스로 이제 류마티스. 엔사이드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예. 통증이 매일매일 심해요. 그렇죠. 줄었다 늘었다, 스테로이드는 뭐 줄었다, 늘었다.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 뭐 드시다 지금은 말았겠지 안 옛날에. 드시는 것 같고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렇게 이 기계 네, 네. LQ를 쓰면은 네. 좀 한 1년 정도 쓰면은 네, 1년 정도 지금보다- 쓰면은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해서 1년 정도 쓰면은 통증이나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예. 네. 그건 뭐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LQO는 진단치료 재생 기능이 있다. 전자를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세포 충전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 생활의 수칙 세븐업이라는 게 있어요. 세븐업이 그 옛날에 사이다 이름이. 예, 음료수 이름. 근데 노년 생활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게 교란이 되지만 호르몬이 3대 우리 몸에 3대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작용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거고 성 호르몬은 스태미나에 이제 관여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노인은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정이 좀 있고 예의 바르고 도라는 거는 그릇된 걸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잘하고 능력이라는 건 뭐 이제 금전적인 문제 혹은 뭐 명예라든지 학문적인 그런 능력 그다음에 이제 밤일을 잘하는 것도 능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과묵해. 입이 가벼워서 촐랑촐랑해서 개똥이 엄마는 어떻고 쇠똥이 엄마는 어떻고 이렇게 이 남자들이 말이 많으면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잖아. 좀 이렇게 무겁고 말없이 딱 하다. 그러면 여자들이 막 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 알아서 뭐해 딱 이렇게 한마디 끝나야지. 아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해. 아이고 닭살도다. 어쨌든 좀 과묵한 게 좋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여기 뭐 이제 세븐업 좀 틀어주신 멋진 노인은 세븐업이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노는 알데하이드가 생겨서 노인네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린업 깨끗하게 닦고 드레서 멋있게 이렇게 잘 깨끗하게 단장을 옷을 잘 입고 그리고 누가 부르면 우울증 걸려서 안 나간다 외톨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뿅 그래서 딱 나타나.
그 다음에 나타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쉬어라. 같이 즐겁게 놀아. 예. 왕따가 되건 말건. 그 다음에 쉬어라. 너무 많이 떠들어.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그냥 계속 떠들어. 자기만 딴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셧업해. 그러고서 도망가면 안 돼. 돈 내고 가. 페이업. 그죠? 예.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봐서 아닌 건 빨리 기브업해라. 예. 빨리 포기해라. 요게 이제 세븐업인데 이게 참 오래전에 제가 들었어요. 한 10년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저를 가리킨 은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니들 세븐업이 뭔지 알아? 사이다인데요.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될 수칙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딱 말씀을 해주신 거야. 인터넷 세븐업 딱 타주면은 딱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심영기식 항노화요법은 뭐냐? 이제 자가치료, 이거 권해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자, 식생활, 자가치료, 자기 본인 스스로 노력할 것. 자가치료죠. 얘는 알칼리 산성 비율을, 알칼리 음식 산성치, 아까 그 도표 보여드렸죠. 8:2.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맨발 걷기, 수영, 뭐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항산화제 섭취. 처방은 우리 한 박사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좀 이따 2부에서 자세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 병원에서는 이제 가끔 필요할 때마다 활성산소 검사하고 텔로미어 검사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힘들고 지치고 수시로 항산화제 영양제 주사를 맞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림프 해독, 림프 슬러지를 빼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LQO 세포 충전 하루에 최소 30분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제 세포 충전 건강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특허받은 내용하고 이런 거를 이제 책을 써서 지금 이제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게 이제 LQO 1000 모델이 요게 이제 미국 FDA 레지스트레이션 됐고, 한국 식약처는 뭐 당연히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고요. 병원용, 가정용, 개인용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부가로 하면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파스가 있어요. 전기 파스.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처음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 조금 하다가 하지정맥류하고 중국에 들어가고 림프 부종 죽을 때까지 고쳐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된 게 LQO 요법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자기가 원한 대로 가지는 않았지만 나쁜 길이 아니고 좋은 길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치병, 불치병은 LQO 요법으로, 그리고 림프 부종은 디톡셀 요법이라서 이제 림프 해독하고 LQO 요법 합친 거 제가 개발한 거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포충전 건강법, 미세전류를 몸 안에 넣어주면 항노화할 수 있다. 심영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